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망 일자는 언제입니까? 혹시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는데 몸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국의 건국 공로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이미 죽었지만 75살이 되어서야 땅에 묻힌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호흡은 이어가고 있지만 지적 호기심과 성장이 멈춘 순간 그 인간의 존엄성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헨리 포드가 말한 늙은이라는 단어에는 혐오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낡은 생각만 반복하며 서서히 뇌가 굳어가는 상태.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지적인 부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뇌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뇌에 불을 지필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65세 박민수 씨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퇴직 후 그에게 주어진 건 남부럽지 않은 연금과 광활하게 펼쳐진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TV 리모컨을 돌리며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는 살. 그것이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서서히 민수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경로로 산책을 하고 똑같은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어제와 똑같은 반찬에 밥을 먹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는 뇌는 가소성을 잃고 수축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망인 시냅스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끊어집니다. 민수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것은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뇌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걱정했지만 정작 검게 타들어가는 자신의 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것만 찾는 것, 변화를 귀찮아하는 것, 젊은이들의 문화를 천박하다고 치부하며 귀를 닫는 것. 그것은 당신이 지혜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그렇게 천천히 살아있는 채로 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민수 씨에게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발생합니다. 4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친구 강석이었습니다. 강석은 민수 씨와 동갑이었지만 겉모습부터 달랐습니다. 꼿꼿한 자세, 형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내뱉는 단어들이 민수 씨를 압도했습니다. 강석은 은퇴 후 느닷없이 스마트 농업과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직접 코딩하여 만든 농장 관리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최신 신조어를 섞어가며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를 논하는 강석의 주변에는 동창들뿐만 아니라
식당에 젊은 직원들까지 모여들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엘리트로 살았는데 왜 지금 저 친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나?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금 액수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사는 생기 잃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80살이든 20살이든 늙은이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지적인 무덤에 매장했다는 사실을요. 친구 강석이 젊어 보였던 이유는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매일 새로운 지식을 먹으며 신선한 피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훈장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린 배움의 의지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수의를 벗어 던지듯 소파 커버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목표는 평생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영상 편집과 유튜브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은 떨렸고 화면의 복잡한 타임라인은 어지러움증을 유발했습니다. 젊은 강사는 너무 빨랐고 뒤돌아서면 배운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수만 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뇌는 이미 게으름에 익숙해져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고통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의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 나는 오늘 더 젊어진다. 그는 돋보기를 3번이나 바꿔가며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백과사전을 뒤지고 손짓벌 되는 청년들에게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될 때마다 뇌 한구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도파민이었습니다. 쾌락을 쫓는 중독의 도파민이 아니라 성취를 통해 얻는 성장의 도파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 철학과 퇴직자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영상을 직접 편집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의 채널엔 수천 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댓글창에는 어르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는 응원이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몸 상태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이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뇌가 활성화되니까 신체 대사까지 젊어지셨네요. 마치 40대 같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생명의 에너지를 깨우는 스위치였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뜨는 영원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시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박민수 씨의 사연을 통해 헨리 포드가 남긴 무서운 경고와 찬란한 희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당신의 육체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오늘 배웠다면 당신은 오늘 1살 더 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나이에 뭘
이라며 배움을 거부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늙음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당신의 뇌를 서서히 굶겨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먹고 살며 그것이 끊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낯선 길로 산책을 나가고 평소 안 읽던 분야의 책을 펼치고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뇌를 괴롭히십시오. 뇌가 비명을 지르게 만드십시오. 그 비명은 곧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수의를 벗어 던지십시오. 배움이라는 가장 화려한 외출복을 입으십시오. 당신의 인생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